자, 17쪽에 1번부터 다 부를게요. 17쪽에 1번부터 3, 4, 3, 5, 5번에 일제시대에 시인으로 시만을 쓰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독립에 앞장서서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6번에 5, 1, 2, 9번에 이리 때 4, 5, 5. 자, 다 맞은 사람 손. 잘하셨습니다. 보통 한두 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요. 1분 정도 드립니다. 빠르게 다시 풀어보세요. 12번을 틀렸어? 8번? 줄거리를 해설하는 아니지 않나요? 장외 해설일 수도 있어. 이 작품에선 내레이션이 시만 나오잖아. 근데 해설로 나올 수도 있어. 자, 풀이 한번 가볼까요? 1번부터 질문 있나요? (1번부터) (8번) 중에 질문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18쪽에서 질문. 이거 12번 뭘로 해서 틀린 거야? 왜 틀렸지? 1번에 적절한 걸 그냥 1번으로 골랐니? 근데 9번에 이리 때 말고 천장이랑 쓰면 안 돼요? 상징적 소재가 아니야. 그건 소재가 아니라 인물이야. 그러니까 소재와 인물은 완전 확연하게 다른 거거든. 그건 좀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에 19쪽의 단어 문제는 시험에 일단 소설이나 긴 글이 등장하면 단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느낌으로 요거는 암기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소단원 평가 문제 20쪽부터 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1번에 3, 5, 4, 3, 4. 넘어가서 6번에 자신이 서류에 나온 내용대로 모두 다 이뤄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7번에 2,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2번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틀린 문항 있는지 살펴보세요. 시 한 편 나가고 넘어갈 거라서. 자, 여기에서 틀린 문항 중에 질문 있나요? 9번? 9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스크린 넘버 101에서 104 중 내레이션을 삽입해서 얻고자 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2번으로 했니? 자, 2번을 보면 동주가 시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강한 의지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시가 의지적인 시인 것은 맞지만 내가 시를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바꿔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동주는 없어. 동주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나 자신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자신이 극복하겠다는 의지인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2번처럼 해석하면 이거는 몽규가 문학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해됐지? 그래서 3번 동주의 생애나 그의 문학적인 이상을 드러낸다. 요게 제일 적합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10번에 있는 네모 박스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이 시를 한 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시를 만나면 우리가 시 안에서 말하는 이인 누구를 찾을 거야? 화자를 찾을 거야.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 서술자라고 불러. 그럼 수필에서 말하는 사람은? 네? 작가 자신. 그치? 그럼 극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나리오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술자 없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오늘 서시라는 시에서 시를 만나면 우리가 앞으로 고전이든 현대든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화자의 상황을 인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찾잖아요. 그럼 주제가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야? 표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죠. 그건 따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은림이가 시를 낭송하고 나서 누구에게 질문할지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과 정서를 스스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적 표현이 좀 두드러져서 보이는 것도 스스로 어떤 표현 방법 사용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은림아, 낭송해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항상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틀에 있는 바람으로 나는 괴로워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아직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예요. 1인칭 화자 있니? 어디에 있어요? 나는 괴로워했다. 나라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났고, 자,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죽는 날까지 무엇을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엇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하는 정서야? 소망하는 정서. 엔드. 얘들아, 봐봐. 하늘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무엇을 상징하겠니? 이상? 그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겠지, 하늘. 근데 저 하늘을 우러러서 작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이 화자가 원하는 것은 나 그냥 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 무결한 사람. 완결보다 무결이 낫겠다.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 혹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든지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맞나요? 소율아, 너도 좀 착하게 살고 싶지? 근데 완전 무결해서 한 점의 오류도 없기를 바라지는 않지. 그러니까 윤동주라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스스로 무결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어떻던 사람이야? 스스로한테 엄청 엄격한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죠. 자, 바람에 내가 괴로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라고 했어. 얘들아, 잎새에 이는 바람이면 큰 강풍도 아니고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내가 괴롭지. 자, 이때 바람이라는 건 상징적 의미가 또 숨어 있을 것 같아. 어떤 의미? 바람 불면 힘들어 안 힘들어? 앞으로 걸어가기 힘들 수 있잖아. 바람 불면 휘청휘청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바람이라는 건 나를 흔드는 존재잖아. 고통과 시련 혹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시련에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내적 갈등이나 아주 작은 시련에도 나는 늘 어때? 괴롭고 금방 흔들려.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무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상적이고 순수하고 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시련 혹은 아주 작은 내적 갈등에도 몹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시는 나의 삶이 완전 무결했으면, 나의 삶이 이상적이고 순수했으면 하고 있죠. 성찰 중인 거야, 아닌 거야? 성찰 중인 거야. 그럼 이 시의 정서
자, 성찰. 내면을 성찰하고 있네요. 시제 같은 건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했네요. 얘들아, 어둠 속에서의 별이라는 시여도 사실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일반적인 별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뭘까? 어두운데 별. 은서 뭐라고? 뭐? 희망. 그렇지. 희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적인 거. 혹은 반짝이고 아름다운, 순수한 거. 그치? 아름다움 그 자체일 수도 있지. 어쨌든 희망과 이상적인 것과 순수한 것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대. 그러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 외롭고 소외된 것들에게 무엇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표현했죠. 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자, 봐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는 건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이상적이고 순수한 삶 살고 싶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것도 희망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윤동주의 시에서 되게 중요한 건 자아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뭘 소망하는 사람이야. 이상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거야. 맞지? 근데 왜 끝내는 성찰을 하다가 뭘 느끼게 돼? 부끄러움을 왜 느끼냐? 야, 생각해봐. 내가 이상적인 것, 아름답고 순수한 것에 도달을 못해. 성찰을 해보면 나는 거기에 도달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에게 뭘 느끼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자한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독립운동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에서 일제강점기를 읽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는 순수하게 자신의 이상과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 주어진 길을 뭘로 먼저 해석하는 게 좋겠어? 그대로 키워드대로 가봐. 나에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이야? 이상적이고 순수한 삶. 뭐를 쫓아가는 삶? 희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야. 이해되셨죠? 이게 1차.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시대 배경과 연관 짓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분석을 해볼게요. 봐봐. 지금 어둠 속의 별이라고 하면 어두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그렇지. 반영론적이라면 어두움이라는 건 일제의 암울한 시기일 거야. 그 속에서의 별이라는 건 일제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야? 독립에 대한 희망이겠죠. 그쵸? 그럼 나는 일제시대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이겨내는, 가지게 되는, 혹은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때 주어진 길은 무엇을 위한? 독립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윤동주의 시는 무조건 독립에만 메인을 두진 않습니다. 시적으로 해석하면 순수함과 이상이 더 먼저 앞서는 시예요. 그죠? 그 다음 봐라. 문법은 좀 이따가 보고. 오늘 밤에도. 난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여기라고 생각해, 얘들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오늘은 지금 현재지. 현재는 밤인 거야. 그럼 현재는 부정적인 시간인 거야? 긍정적 시간인 거야? 부정적인 시간인 거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고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일제강점기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쵸? 근데 오늘 밤에 별이라는 희망은 있죠. 그쵸? 근데 그 희망이 바람에 스치운대요. 바람이 쳐 불어서 이 희망을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안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때 바람은
독립을 위한 희망을 뭐하는? 흔들어버리는 고난과 시련이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긍정적 상황입니까? 부정적 상황입니까?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에서도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지만 희망을 버린다예요? 버리지 않는다예요? 버리지 않는다예요. 마지막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만 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절망했나 봐. 아니야. 그 앞에 걸어가야 겠다잖아. 그치?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 와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극복의 의지의 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이 시의 표현, 문법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표현 방법들을 각자 하나씩 찾아봐. 여기 10명 넘는데 어떻게 찾아요? 싶겠지만 맘먹으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정 안 되면 뭐라도. 사실 근데 이 시는 표현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자, 찾아봅시다. 이럴 땐 먼저 대답하는 게 이기는 거야. 못 찾을 수 있어. 상징. 자, 상징의 기법. 야, 추상적인 거 희망. 별에 빗댔지. 뭐 힘든 현실, 어둠에 빗대거나 아니면 바람에 빗댈 수 있죠. 자, 이렇게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 또 그 상징된 소재 안에서 답을 하나만 더 찾아볼까?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어디에서 대조 찾았어요? 밤, 어두움과 별, 밝음의 이미지. 맞지? 그러면 밤은 부정적인 거, 별은 희망적인 거. 의미상도 대조되죠. 그래서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대조적인 시어가 있다는 건데, 자, 봐. 근데 밤과 별이라고 하면 의미상 대조도 있잖아. 긍정, 부정도. 근데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도 있잖아. 그래서 명암의 대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 부분은. 명암의 대비.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방법. 끝났어요? 이거는 쌤이 그냥 얘기를 해줄게. 얘는 상징 말고 사실 그렇게 막 표현 방법이 많진 않거든. 근데 얘가 시제를 가만히 보면 과거 시제였다가 현재 시제였다가 미래 시제였다가 현재 시제였다가 시간의 순서가 시제가 뒤죽박죽 돼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동주라는 극도 역순행적 구성이었지. 이 시도 역시 어떤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법에서 시제가 들어가서 이 시를 던져주고 내용은 안 물어보고 시제 문제로 내기도 좋아. 짜증나지? 자, 그럼 시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 는 바람. 뭐야? 응? 현재. 나는 괴로워. 했다는 하에 엇 붙었죠. 이건 시제가 뭐야? 과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는 현재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주어지는 과거입니다. 니은. 걸어가야 겠다의 겟은 의지예요. 의지적 태도. 그 다음 시제를 굳이 따지자면 미래라고 볼 수 있죠. 미래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 오늘 동글. 이게 뭐라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 그렇지. 시간부사워. 현재 시제 시간부사워.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의 니은 현재 시제. 얘 뭐라고 부를 거야? 관형사형어음이라고 불러? 아니면 선어말어미라고 불러? 그렇지. 선어말어미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까지 같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바뀌어있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까지 같이 분석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서시를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기를 늘 소망하는데 나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지만 이 부끄러움대로 살 순 없어. 나는 이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주어진 이상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길 혹은 독립을 향한 길을 걸어가겠다. 의지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래서 이 시는 소망과 성찰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극복에 뭐가 있는 의지가 있는 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를 끝내고 넘어가서 24쪽부터 다시 답을 불러볼 거예요. 11번에 3이고요. 12번 문제 잠깐 수정해 볼게. 가와 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수정하고요. 15번 보면 A와 B박스잖아. B박스 하나 쳐줄게요. 24쪽 오른쪽 라인 맨 위에 내레이션 있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찾았어? 이거 B박스로 해서 문제 푸세요. 자, 잠깐 수정해놓고 혹시 답 달라지는지 볼게요. 다시 풀어보세요. 수정하니까 달라집니까? 혹시? 그대로인가요? 자, 11번에 3, 12번에 1, 2, 15번에 3, 4. 틀린 거 있어? 많아요? 은서 틀렸어? 다 맞았어? 아, 오늘 시윤이가 책이 없어서 아쉽네. 너 이거 서시 어디다가 써놨어? 그냥 필기해놨어? 자, 여기 양쪽에서 질문. 앞쪽부터 질문 받아야 되나? 아니지? 24, 25쪽에서 질문 있어요? 잘 풀었네. 조금만 볼게요. 거기 양쪽에 어떻게 풀었는지. 다 맞았어? 오케이. 그거 한 문제 이해했어? 네. 은님이 그거 뭐지? 왜 틀렸지? 다시 풀면 몇 번 나오니? 은근히 15, 16번 틀린 친구들 있고 24쪽에서 질문 25쪽에서 질문 15번에 4번이요. A와 B는 모두 여진과의 아름다운 추억. 야, 이 시 쓸 때 순수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이 시는 여진과의 아름다운 추억, 이게 썸 타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 보기를 봐봐. 동주가 과거를 형무소에서 과거 회상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진이와의 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주제랑 너무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되겠어? 근데 보기에 동주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추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더욱 시대의 상황과 아픔과 매칭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야, 형무소에 갇혀 있잖아.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사인하라고 지금 협박받고 있잖아. 고문받으면서. 근데 그 상황이면 3번처럼 시대의 상황과 아픔에 대한 동주의 순수한 이 시의 주제가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여진이와의 아름다웠던 추억, 둘의 사랑이야? 그러면 3이 맞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게 내레이션의 효과야.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랬어? 일제강점기에 우리 순수한 민족 청년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 그렇잖아. 그럼 이건 완전 빼박이지. 3으로 가줘야지. 이해돼요? 이게 약간 미세하게 여진이의 추억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제랑 연관돼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잖아. 가장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면요,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명쾌하게 주제와 연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26쪽에서 질문. 나 여기 답 안 맞췄냐? 26쪽에 17번부터 3, 5, 20번 틀린 사람들 있을 것 같다. 2. 틀린 사람 손? 그 다음 21번에 1, 4,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찾아 쓰시오야. 찾아 쓰시오. 바꾸면 안 돼. 바꿨으면 뭐 토시 하나 바꿨으면 무조건 땡. 자, 여기 양쪽에서 질문. 검서요? 너 바꿨었어? 아니 저 그 밑에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한 거니까. 아, 그랬어. 또 질문. 없어? 오늘은 되게 자신있게 잘 풀었나 보네. 자, 그럼 넘어갑니다. 25번에 4. 26번에 3. 여기에서도 틀린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번 볼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1분 후에 질문 받을게요. 혹시 26, 27, 28 쪽에서 질문 문항 있어요? 27번의 답은 17번. 17번에 3번. 정지용한테 시를 배울 생각에 기뻐하기보다는 약간 설레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정도였어요. 또 25번에 4번. 기억 명분이나 니은 사실은 모두 다 특고가 꾸며낸 거야. 실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어요? 자, 그러면 별에는 밤 29페이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와서 여기 시부터 수업 들어가겠습니다.